그래서 이제 제가 쭉 어떤 설명을 드릴 텐데 전략이 어떤 거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팁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IRP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입하는 게 이제 어렵거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나 여러 가지 법이 돼서 퇴직 어떤 급여나 이런 거를 지급을 하려고 할 때 기업에서는 IRP 계좌에 넣으라 라는 이제 법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메린 사업자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어쨌든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이제 IRP 계좌로 보낼 텐데 왜 이제 하나만 되지 왜 두 개, 세 개 있어야 되냐? 아까 우리가 이제 개인연금이 IRP에 해당되는데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를 막 들었어요. 계속 5년, 10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계좌를 하나만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니까 IRP 계좌 알려주면 넣어줄게. 근데 내가 그동안 세제 혜택을 열심히 받았던 곳에서 IRP 계좌를 알려줬더니 글로 던져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게 합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퇴직금을 어떤 경우 일시에 이제 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 세제 혜택을 받은 거랑 같이 연동이 돼서 세제 혜택을 받은 게 페널티가 발생이 돼요. 물론 이제 그 퇴직금을 IRP로 연금으로 계속 수령하면 상관은 없지만 또 뒤에 나중에 이제 하지만 우리가 IRP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금저축 계좌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IRP 계좌를 하나 열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따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받을 IRP 계좌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열고 끝낼 게 아니니까 최소 2개 또는 더 이상의 IRP 계좌를 퇴직 전에 마련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IRP나 연금저축을 연 9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하면 물론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6.5%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3.2%의 그 세액 공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 저축 또는 IRP를 해서 900만 원을 1년에 넣었다. 다만 이거를 매달 넣으셔도 되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돈이 그동안 안 부었어. 그러면 12월 31일 전에, 물론 하루 이틀 전은 좀 아쉽지만 며칠 전이라도 딱 900을 넣으면 바로 2, 3월 달 우리가 그 연말 정산할 때 바로 118만 원이 현금으로 꽂힙니다. 제가 900만 원을 연금으로 쓰고 이 돈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받을 건데 이걸로 또 이율이 생기고 발생하겠지만 당장 다음 해에 100만 원이 생긴다.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나 눈에 원금이 없어지지 않아.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A 계좌에서 주식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3년간 묶이는 돈이거든요. 근데 왜 연 2천만 원까지지만 왜 연 1천만 원까지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3년마다 이제 해지가 가능해요. 물론 5년까지 기울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에 1천만 원씩 하면 3천만 원을 넣었죠.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물론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걸 안 생겼다 치고 그냥 3천만 원을 IS 계좌에 그냥 넣어놨어.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넘기잖아요. 근데 연금저축 계좌도 우리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 어느 일정 못 넣어. 그런데 ISA에서 거기서 내가 주식을 하든 뭐 배당을 하든 수익을 늘린 다음에 3년 뒤에 딱 해지하면서 그거를 IRP 계좌로 딱 쏘면 10%를 연말정산으로 또 넣어줍니다. 근데 그 맥스가 3천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연 2천씩 하면 3년이면 6천만 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6천을 넣어도 300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세제 혜택을 맥스로 받는 개념으로 잡으면 ISA 계좌에 3년 시점에 3천만 원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 3천만 원을 내가 IRP를 쏘는 순간 그 다음 연말에 또 연초에 연말정산에 현금으로 300을 쏴준다. 좋은가요? 네. 물론 IS에 들어갈 돈이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소하게 가볍게 이제 ISA 가지고 주식 같은 걸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 이제 앞에는 어쨌든 아주 일정 금액의 비과세 금액이 있고 또 그 절세 혜택이 있지만 완전 비과세는 이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비과세 연금보험은 내가 1년에 들어가는 그 금액의 한도치는 있지만 어느 일정 조건을 맞춰주면 비과세를 만들어준다.